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슈빌은 초반부터 무크타로의 간결한 직선 패스로 몬트리올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것으로 보인다. 몬트리올은 과다한 패스 순환으로 인해 빠른 역습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고 그 사이 내슈빌의 공격이 점점 수월해질 것이다. 모하메드의 측면 침투가 계속되면 몬트리올의 풀백들은 수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가중될 것이다. 특히 내슈빌은 3선 미드필더를 거쳐 전방으로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공격 패턴을 반복하며 2선 자원들이 그 흐름에 맞춰 빠르게 침투한다. 단 3번 안팎의 간결한 패스로도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순식간에 진입할 것이고 유효 슈팅 빈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몬트리올이 아무리 중원에서 볼을 탈취해도 과다한 패스 순환으로 인해 공격의 날카로움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내슈빌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내슈빌이 무크타르의 간결한 패스와 모하메드의 측면 침투를 조합하며 몬트리올의 복잡한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틴은 초반부터 로살레스의 측면 침투로 경기를 주도하려 노력하지만 초반의 빠른 템포는 시애틀의 방어적 블록에 의해 어느 정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반을 지나면서 일리의 산체스의 패스 템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후반부에는 오스틴의 공격이 극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후반 40분 이후 오스틴은 로살레스의 측면 침투와 우주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조합하면서 시애틀의 수비 간격을 반복적으로 벌려놓을 것이다. 우주니의 스피드 있는 침투가 계속되면 시애틀의 센터백들은 지속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애틀은 초반부터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어내려 노력해도 오스틴의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견고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모리스와 페레이라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오스틴의 공격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오스틴이 후반부 템포 상승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주니의 정교한 침투와 로살레스의 측면 주도권을 통해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판단된다. 콜로라도는 초반부터 야피의 측면 침투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고 샌디에고는 초반부 어느 정도 방어적 블록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콜로라도는 전술적 조정을 통해 야피의 크로스와 컷백을 극도로 높여갈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콜로라도의 측면 공략은 더욱 노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야피의 연달아진 크로스와 컷백에 맞춰 라파엘 나바로가 하프스페이스로 날카롭게 침투에 들어가면 샌디에고의 수비 라인은 지속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단 공간에 침투한 라파엘 나바로는 경험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빠른 슈팅 선택을 할 것이고 이는 샌디에고의 골키퍼 앞에 위협적인 찬스가 될 것이다. 샌디에고는 초반부 세트피스 상황으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지만 콜로라도의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견고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잉바르트 센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콜로라도의 측면 공략은 거의 무한정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콜로라도가 야피의 측면 공략과 나파의 나바로의 정교한 침투를 통해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할 것으로 판단된다. LA 갤럭시는 초반부로 입구의 펄스9 움직임으로 세인트 루이스의 수비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려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이 팀 전체로 일관성 있게 구현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격 패턴만 단순해질 공산이 크다. 세인트 루이스는 상대의 불안정한 공격 구조를 읽으면서 공격 집중력을 높일 것이다. 세인트 루이스는 초반부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를 통해 정상빈의 침투 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고 LA 갤럭시의 높은 라인 유지 속에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될 것이다. 웨벤의 날카로운 킬패스가 이어지면 정상빈의 스피드는 거의 막을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LA 갤럭시가 아무리 로이크의 펄스9 움직임을 강조해도 팀 전체의 공격이 단순하면서 결정력 있는 찬스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인트 루이스의 역습은 더욱 노골적이고 빠르게 작동할 것이며 LA 갤럭시는 수비적 혼선 속에서 실점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인트 루이스가 레벤의 킬패스와 정상빈의 스피드를 무기로 LA 갤럭시의 펄스9 혼선을 파고들며 역습 중심의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판단된다. LAFC는 초반부부터 손흥민과 데니, 부안가의 양측면 공략로 솔트레이크의 수비 조직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솔트레이크는 초반부 어느 정도 방어적 블록으로 버텨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LAFC의 공격은 점점 수월해질 것이 자명하다. 델가도의 정교한 중원 관리가 계속되면 솔트레이크의 수비 조직은 지속적인 흔들림에 시달릴 것이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드니 부안가의 고급 침투가 계속되면서 LAFC는 매 경기 다양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측면에서의 기회가 계속 증가하면서 세트피스 상황도 자주 발생할 것이고 LAFC의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견고하면서 솔트레이크의 반격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솔트레이크는 초반부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지만 LAFC의 조직력 있는 수비 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올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LAFC의 측면 공략은 거의 무한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LAFC가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양측면 조합으로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며 델가도의 중원 관리와 함께 솔트레이크의 수비를 무너뜨릴 것으로 판단된다. 포틀랜드는 초반부부터 라시터의 빠른 침투로 댈러스의 측면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댈러스는 초반부 방어적 블록으로 버텨내려 하겠지만
라시터의 계속되는 침투 속에서 측면 수비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가중될 것이다. 켈시의 헤더 능력까지 더해지면 포틀랜드의 공격은 점점 수월해질 것이다. 특히 포틀랜드는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낼 때마다 다비드 페레이라, 다코스타의 날카로운 직접 프리킥이 댈러스의 골을 위협할 것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높을수록 댈러스는 더욱 수세적으로 변할 것이고 결국 포틀랜드의 일방적인 공격만 이어질 것이다. 댈러스는 초반부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지만 중원 간격의 넓음으로 인해 빠른 전개가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스터의 침투는 더욱 노골적이고 빠르게 작동할 것이며 댈러스는 수비적 혼선 속에서 실점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결국 포틀랜드가 라스터의 빠른 침투와 다비드 페레이라, 다코스타의 프리킥 능력을 무기로 댈러스의 중원 약점을 파고들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호제는 초반부터 보우다의 측면 침투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고 올랜도 시티는 초반부 어느 정도 방어적 블록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산호제는 측면 공략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보우다의 크로스 빈도는 극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보우다의 연달아진 크로스와 컷백에 맞춰 니코 사키리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좋게 침투해 들어가면 올랜도 시티의 수비 라인은 지속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첩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점유하는 니코 사키리스는 골 밑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올랜도 시티는 초반부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지만 산호세의 조직력 있는 수비 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맥과이어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산호세의 측면 공략은 거의 무한정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산호세가 보우다의 측면 공략과 니코 사키리스의 정교한 침투를 통해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